이번에는 보험계리사 1차 시험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지 그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략은 뭐 각자 나름대로 전략이 있겠죠. 이 전략은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최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전략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교재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동의를 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저자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 정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1차 시험에 가장 중요한 목표가 돼야 되는 거는 1차 시험 합격이 아니고, 1차 시험을 대비한다고 하시더라도 1차 시험 합격은 그냥 어떤 제약 요건인 것 뿐이고, 목표가 돼야 되는 거는 최종 합격에 기여를 하는 거죠. 최종 합격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고득점으로 합격하시는 것보다는 최단기간 내에 합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직장 생활을 하시건 뭘 하시건 여러분들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시험에 그렇게 뭐 다른 뜻이 있다거나 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큰 시간을 쏟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최단기간 내에 최종 합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제가 교재를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런 최종 합격을 최단기간에 최종 합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전술을 써야 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머릿말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보험수리 쪽에서 자신만의 어떤 관을 형성하는 데 게 가장 중요하다, 어떤 뷰를, 자기만의 관점을 형성을 빨리 해야 된다, 이런 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차 시험 때도 보험수리 책이 이렇게 있으면은 얘네들을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이렇게 다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띄엄띄엄 보더라도 이 보험수리라는 게 어떤 철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구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보셔야 되는 거죠. 이 시험이 너는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봤구나 합격,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너는 보험수학에 너만의 관을 갖고 있니 안 하니, 이렇게 평가한다고 보는 게 오히려 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수리 쪽은 자신만의 어떤 뷰, 이런 거를 형성을 하는데 굉장히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험수리 쪽만 1차 시험부터 막 파면 되느냐, 어차피 얘 50%나 나오는데 그럼 얘만 파서 1차 시험 합격하고 2차도 그냥 패스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저는 확률과 통계 쪽을 좀 강조를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확률과 통계 쪽을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이 관을 제대로 형성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뷰를 제대로 형성하지 않고 대충 형성하게 되면 붙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제대로 된 뷰는 어떻게 형성한다고 했습니까? 확률론 기반에서 형성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확률론 중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확률 변수의 변환이라든지 결합입니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보험 수리는 이제 여기에 기반을 두고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약간 의외로 경시되기가 좀 쉽습니다. 일단 25%밖에 나오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 보험수리나 일반수학 쪽은 나름대로 또 공부를 열심히 할 만한 유인이 있거든요. 일반수학 쪽은 워낙 친숙하니까 공부 좀만 하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보험수리 쪽은 2차에 나오니까 열심히 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확률과 통계는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되지도 않았고, 출제 비중도 낮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뭐 한 60점만 넘으면 되니까 그냥 이거는 예전에 하던 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경시하기가 쉬운 거죠. 근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1차 시험이 이제 이런 쪽을 잘 할 수 있는 하나의 여러분께 주어진 이제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5년 이상 상품이나 계리 쪽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면 이제 1차 시험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1차 시험 면접을 받고 이제 2차 시험만 보면 되는데, 이제 매년 2차 시험만 보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그분들의 이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이 확률론적인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 보험 수리, 이게 보험 상품 개발이나 계리 쪽 일을 막 한다고 그래갖고 막 늘어나는 어떤 개념도 아니고, 왜냐면 실무가 이렇게 확률론 쪽으로 구성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1차 시험 면제가 그분들한테는 이 합격 가능성을 좀 낮추는 역할을 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히려 그냥 1차 시험을 치시는 게, 특히 확률과 통계 쪽 공부를 하시는 게 오히려 물론 치실 일은 없겠지만 오히려 확률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제 뭐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또 문제점은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률과 통계 쪽을. 그리고 문제를 봐도 친숙한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걔네들 몇 개 풀고 뭐 이 정도만 맞지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 이유는 고등학교 때 이제 확률 통계 배웠죠. 그 다음에 대학교 때 교양 통계 같은 거 배웁니다. 그렇지만 이 관점이 좀 다릅니다. 이 보험수리 쪽에서 강조하는 확률 통계는 확률 변수의 변환하고 결합 쪽이 이제 주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고등학교는 이거는 교과가 좀 외입니다. 사실 범위 바뀌죠. 고등학교 교과과정 바뀝니다. 대학교 때 교양 통계를 배우시면 보통 논문 쓰는 데 있어서 중요한 통계 쪽을 강조를 하지, 이런 확률론 쪽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거의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안다고 생각하죠. 친숙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확률과 통계 쪽은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좀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책에 제가 이번에 출시하는 일반 수학 쪽 공부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수학 쪽은 잘 틀리셔야 됩니다. 이제 100점 맞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틀리는지를 결정을 먼저 해놓는 게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 일반 수학 쪽에서 많이 틀리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 수학적 문제를 한번 이제 구성을 한번 이렇게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 수학이 이제 문제가 출제되는 범위가 이제 이렇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죠. 근데 이 중에서 출제가 잘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출제가 이렇게 잘 되는 영역이 있는 거죠. 빈도가 높은 영역인 거죠. 또한 빈도가 높은 거하고 또 별도로 이렇게 2차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 또 많이 있습니다. 연계가 많이 돼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확률 통계라든지 보험 수리 쪽에 이제 연계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부를 어디를 중점적으로 하셔야 되냐면 여기를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여기를. 그래서 빈도가 낮은데 가끔 나오는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그냥 틀리십시오. 과감하게. 이런 거에서 공부 범위를 확장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부 범위는 얘를 중심으로 아주 작게 잡으셔야 됩니다. 작게 잡으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반 수학을 공부하는 목적이 향후 확률 통계나 보험 수리 쪽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돼서 걔가
여러분들 최종 합격에 기여를 해야 되는 거지, 이쪽 공부를 막 해가지고 1차 시험에 고득점을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공부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교재가 여기 위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쪽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빈도가 좀 있기는 한데 연계는 좀 약한 부분, 예를 들면 사각함수 응용 같은 거, 이쪽이 뭐 빈도가 뭐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어쨌든 다른 함수의 극한하고 조합이 돼 가지고 이렇게 막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놨냐, 이 중에서 뭐 다는 그렇게 처리를 못 하겠지만 우회해서 편법적으로 문제를 푸는 거를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는 이런 거를 좀 쓰기가 좀 지면으로 쓰기가 좀 너무 어려워서 동영상 강의를 통해 가지고 이런 걸 많이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잘 따라오시게 되면은 이쪽 위주로 공부를 하시되, 이쪽은 웬만하면 다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고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략은 얘를 중심으로 하되 범위는 일반 수학은 절대 범위는 넓히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